광란의 사랑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990년작으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로드 무비이자 지극히 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로 칸 황금종려상을 탔습니다. 린치의 영화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의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꽤 난감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린치의 영화들은 해석되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여기서 이 캐릭터가 왜 등장하지? 같은 질문들이 의미 없는 영화입니다. 애초에 그런 질문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 안 되는 일로 가득한데 왜 영화는 말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린치의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직관적인 인상입니다. 그의 영화는 이해보다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린치의 영화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의 영화 광란의 사랑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우선 광란의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본 후 오즈의 마법사와 함께 연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입니다. 영화에는 3명의 주연이 등장합니다. 뱀가죽 자켓을 입는 세일러, 세일러의 사랑 룰라, 그리고 룰라의 엄마 마리에타입니다. 영화는 세일러가 파티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남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간 세일러는 수감 생활 후 출소하여 연인 룰라와 재회합니다. 세일러와 룰라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캘리포니아를 향해 도주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룰라의 어머니 마리에타가 이들의 관계를 극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마리에타가 과거에 자신의 남편 룰라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인 전력이 있고 세일러가 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리에타는 서립탐정 조니에게 세일러와 룰라를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조니 몰래 산토스라는 깡패를 고용해 세일러를 암살하려 합니다. 세일러와 룰라의 여정 중 룰라는 임신을 하게 되고 텍사스의 한 모텔에서 밥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바비는 룰라와 자기 위해 세일러에게 맥주를 잔뜩 먹이고는 강도짓을 제안합니다. 강도 도중 경찰이 와서 바비는 죽고 세일러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일러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룰라는 그들 사이의 아이와 함께 세일러를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룰라의 삶을 자신이 망치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서 도망갑니다. 세일러는 도망치던 도중 게이들에게 맞고 좋은 요정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후 룰라에게 달려가 러브 미 텐더를 불러줍니다. 자신이 아내에게만 불러주겠다고 한 곡이죠. 둘이 행복해하는 장면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이렇듯 영화의 큰 줄기는 사랑을 위해 도주하는 연인이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마리에타를 물리치고 사랑을 쟁취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불가해한 이유, 그리고 매력적인 이유는 중간중간 등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좋아했고 검은 고무 장갑의 외계인이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던 룰라의 사촌 오빠 될 얘기가 있죠. 그는 어느 날 사라졌고 세일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오즈의 마법색에 갔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룰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라고 대답하죠. 또는 룰라와 세일러가 길에서 본 심각한 교통사고 속 죽어가는 여자의 대사들도 그러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왜 게이들이 세일러를 때리는지, 왜 좋은 마녀가 등장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모두 큰 줄기의 이야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시퀀스들입니다.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룰라의 사촌 오빠들은 세일러와 룰라처럼 길을 잃은 도로시입니다. 밤중의 교통사고는 룰라의 불안한 기분을 강조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앞서 불길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불가해한 장면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런 채로 남겨두어야 의미가 있으니 말입니다. 광란의 사랑은 1939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길한 상황에 등장하는 수정구슬의 이미지, 혹은 빨간 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오즈의 마법사 속 주문과 광란의 사랑 속 이 장면. 그 외에도 오즈의 마법사 속 도로시를 안내해주는 좋은 마녀와 세일러에게 사랑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좋은 마녀, 오즈의 마법사 속 나쁜 마녀에게 물을 부어서 녹여버리는 장면과 세일러를 만나러 가지 말라는 엄마의 사진에 물을 부어버리는 장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이미지. 오즈의 마법사 속 나쁜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나르는 모습과 광란의 사랑 속 마녀 장면. 무지개 너머로 가고 싶다는 룰라의 대사와 강아지 토토에 대한 언급.
얼굴을 초록색으로 칠한 나쁜 마녀와 빨간 립스틱으로 얼굴을 칠하며 마녀로서 발현하는 마리에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즈의 마법사 속 오즈를 찾으러 가는 길이 노란 벽돌길인데 광란의 사랑 속에 자주 나오는 이 노란색 도로 차선. 우리가 노란 벽돌길을 따라간 뒤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라는 대사. 이렇게 많은 오마주를 보건대 광란의 사랑 속 오즈의 마법사의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즈의 마법사라는 프레임으로 영화 광란의 사랑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도로시가 강아지 토토와 함께 캔자스에서 탈출한 후 토네이도로 인해 오즈 나라에 떨어집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마녀는 그러기 위해서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라고 하죠.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정을 떠난 도로시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 만나 친구가 됩니다. 각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있었죠. 도로시는 귀가 하기, 허수아비는 뇌를,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사자는 용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난 오즈의 마법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쁜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도로시는 마녀에게 납치되기까지 합니다. 도로시의 친구들은 그녀를 구출하고 나쁜 마녀를 죽인 후 다시 오즈에게 갑니다. 오즈는 마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마법사도 아니었죠. 그냥 뇌를 달라는 사람에게는 학위서를 주고 용기를 달라는 사자에게는 훈장을 매달아줬을 뿐 심장을 원했던 양철맨에게는 하트 모양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울, 상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녀가 등장해 도로시에게 빨간 구두 뒷굽을 3번 치고 집만한 곳이 없다고 말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며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교훈은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죠. 광란의 사랑의 경우 여정을 떠난 것은 세일러와 룰라입니다. 그들이 이 영화 속 도로시인 거죠. 그리고 결국 둘이 찾던 행복은 줄곧 그들 안에 있었죠.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뱀가죽 자켓과 로큰롤로 상징되는 젊음의 자유와 황망한 마음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세일러의 성장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을 방해하던 마리에타를 물리치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에타를 물리치며 완전해지는 마치 기분 나쁜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광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세련된 사운드 디자인과 이상한 대사들, 어딘가 이상한 유머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일러가 룰라에게 엘비스 노래를 불러주는 이 시퀀스가 크레딧이 올라간 뒤로도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린치의 영화 세계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가 쓴 빨간 방이라는 책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로큰롤이 흥건히 흐르는 청춘 드라마이자 거칠고 인물적인 러브스토리 광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